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배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에 빠지는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상황 첫 번째, 몸이 지칠 때입니다. 우리 몸의 상태는 생각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활력이 있을 때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이 들고 고양된 감정을 느끼는 반면 기운이 없을 때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생각이 들고 우울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정신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들에서 우울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이 잘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수면 습관을 통해 몸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는 사람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경험하는 빈도가 낮다고 합니다. 피곤할 때는 몸의 움직임도 적고 위축된 자세로 생각하기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피곤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드는 경험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힘든 일과 후 만원 지하철을 타고 퇴근한 뒤에 보고서를 쓰느라 밤을 지새운 뒤에 온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재운 뒤에 우리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몸이 쉬고 있을 때 뇌도 함께 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쉴 때 오히려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고 있던 뇌 부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자신과 타인,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 좋은 영감과 교훈을 주지만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드는 생각은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내 삶은 왜 내 맘대로 되지 않는지, 그 사람은 무슨 의도로 그런 말과 행동을 한 것인지, 과거를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지, 미래에도 썩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체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시간을 일할 수 있는지, 지인과의 만남은 몇 시간 정도가 무리가 되지 않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과도한 업무나 너무 길게 누군가를 만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피곤한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의 체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체력이 좋다고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했다면 평상시에는 일부만 사용하면서 여유분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 20-30%의 체력은 아껴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면 몸이 지치거나 피로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지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도 필요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져 있기보다는 간단한 무언가라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더라도 가볍게 걷거나 단순한 취미활동 등에 집중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체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를 받쳐줄 체력이 있어야 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는 운동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쉽게 지치고 피곤하여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난다면 운동을 통해 체력을 관리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많아지는 때는 잠이 오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잠을 자며 보냅니다. 잠을 통해 우리는 피로를 회복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잠은 휴식뿐 아니라 학습과 기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축적된 독성 물질이 빠져나가게 되어 뇌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불면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5명 중 1명이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건강한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수면에 방해를 받습니다.
한번 불면증이 시작되면 어떤 노력을 해도 잠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려고 노력할수록 잠은 더 오지 않습니다. 자려고 노력하면 긴장이 되고 긴장감은 각성을 유발하여 잠을 깨웁니다. 노력을 해도 잠들기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이와 같은 감정들 때문에 잠은 더 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원형 경기장에 전투를 치르기 위해 들어가는 검투사처럼 비장한 각오, 긴장감을 가지고 잠에 들게 됩니다.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일상에 지장이 많습니다. 각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졸리고 주의 집중이 잘 되지 않아서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실수도 자주 합니다. 기분에도 영향을 주어서 감정 기복이 커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납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우울장애, 불안장애 환자들은 우울감, 불안감이 커지고 ADHD 환자들은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환자분들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불면만 호전되어도 다른 여러 증상이 함께 호전되는 것을 진료실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불면이 있으신 분들은 자려고 불을 끄면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 밀려오게 됩니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는데 부정적인 생각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불안감과 긴장감 같은 감정을 유발하고 각성을 일으켜서 잠드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눈을 감은 채 몇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끄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잠들기 전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잠들기 전에 하는 규칙적인 의식을 만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잠들기 전 의식은 스마트폰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같이 자극적인 것보다는 잔잔하고 지루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 훈련, 스트레칭, 이완요법, 명상, 기도, 독서, 잔잔한 음악 듣기, 반신욕, 차 마시기 등의 방법이 있으며 나에게 잘 맞는 의식을 찾고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같은 의식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며 무엇보다 생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의식을 진행한 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반복하면 의식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잠이 올 수가 있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은 후에는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기가 코와 목을 통해서 폐까지 들어오고 다시 목과 코를 통해서 나가는 과정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무척이나 단순하고 지루하기에 몇 초도 되지 않아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않도록 다시 호흡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지겹더라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는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효과가 좋았다고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이 많아지는 상황은 혼자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자라나고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큰 행복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하느냐로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환자분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며 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울과 불안 등 많은 정신과 증상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에서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우울해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다투었을 때는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그때 내 행동이 기분 나빴나? 무슨 의도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한 거지?
왜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지? 화해할까 말까 한다면 어떻게 하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을 돌이켜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사회성을 발달시킬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에 너무 빠지는 경우 자책으로 이어지거나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해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혼자 남겨지는 상황은 생각을 많아지게 하고 우울과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미국의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연구진은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가 이어지던 2020년에 19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조사했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평가 전 2주 동안 약 5번 정도만 집 밖을 나갔으며 약 10명의 사람과만 전화 혹은 대면으로 교류할 정도로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연구 대상자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할수록 우울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상황은 우리를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하고 심한 경우 우울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스마트폰의 보급과 생활 양식의 변화로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최근 혼자 있는 시간에 자꾸 생각에 빠진다면 최대한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가족과 지인과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는 데는 시간과 에너지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관계는 우리의 기분을 안정시키며 인지 기능을 높이고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통화나 SNS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책이나 예술작품을 접하는 것입니다. 쌍방향의 소통은 아니지만 책이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작가나 예술가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교감하게 되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혼자라는 외로움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나의 식견을 넓히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이 많아지는 3가지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